고양이의 나이가 10살이 넘었다는 의미는요, 사람의 나이로는 50대 중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 속에서 고양이의 정상 수명은요, 이것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요, 편하고 안락한 환경과 또 질 좋은 음식 그리고 의료 혜택을 주어서 인위적으로 고양이의 수명을 늘려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고양이의 심장이나 신장 그리고 간 혹은 관절의 수명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한계 수명에 임박해 가게 되면은요, 노화로 인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나이가 10살이 넘어간다면 고양이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고양이에게 일어나는 노화의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이 이제 수명을 서서히 다해가기 시작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통계적으로요, 10살 이상의 고양이의 70%는요 관절염을 앓게 되는데요, 사람처럼 절뚝거리는 명확한 증상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주로 아픈 관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심해지거나 움직임이 줄어들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털과 피부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고양이가 노령기에 접어들면은요, 신진대사가 떨어져 털이 빠지고 숱이 없어지며 윤기가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마치 제 머리처럼요.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몸을 구부리기 불편해지고요, 유연성도 떨어져서 그루밍을 덜하게 되어 털이 뭉치고 죽을 털을 그루밍을 통해 제때 솎아주지 못해서 피부병도 생기게 됩니다. 말해놓고 나니까 좀 슬프네요, 내 머리는. 활동성 역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활동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20시간 가까이를 자기도 합니다. 자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잠의 깊이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일어나 반응하던 것과 달리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갑자기 깨우면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활동성 역시 떨어지게 되어서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이 적어집니다. 전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산행을에 반응을 잘하지 못하고요, 놀이 행동 자체에 역시 관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혹 놀이를 하더라도요, 사냥물과 집사에게 집중이 떨어지게 되고요, 노는 시간 역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행동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고양이마다 다르게 오게 되는데 일종의 퇴행과 같은 행동상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고양이는요, 더욱더 애교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고양이는요, 독립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심하면 공격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10살이 넘은 노령묘를요,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신경 써서 돌봐줘야 할까요? 고해가 10살이 넘었다는 것은요, 나와 함께한 삶이 10년이 넘었다는 의미이고요, 10년 넘게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이제 나와 10년 이상의 인생을 함께한 고양이를요,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줘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화장실의 입구를 조금 낮은 걸로 교체해줍니다. 모래는요, 작은 힘으로도 더 쉽게 덮을 수 있도록 더 고운 입자의 부드러운 벤토로 바꿔줍니다. 화장실을 평소 사용하던 곳 말고도요, 하나 더 장만해서 고양이가 평소 쉬는 곳 근처에 놓아줍니다. 가까운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브러싱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요, 스스로 그루밍을 못해서 피모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브러싱을 열심히 해줍니다. 죽은 털을 계속 솎아주어 헤어볼을 방지하고요, 매일 브러싱을 해주며 피모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피부병의 유부나 몸의 멍울 같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 역시 교체가 필요한데요, 노령묘 사료를 교체를 해줍니다. 노령묘는요, 더 적게 움직이고 잠을 더 많이 자지만요, 근육의 손실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활동력과 소화력은 떨어지지만은요, 더 단백질 함량이 높아야 함으로써 그에 맞춰 세심하게 영양학적으로 디자인된 소화가 편리한 이런 사료가 필요한 겁니다. 수분의 섭취에 더욱더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주 신선한 물로 갈아줘가며 제공해 주시고요, 더 자주 캔 사료 역시 함께 급여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발톱 역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관절염과 유연성의 저하로 스크래처의 사용을 자주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발톱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톱을 정기적으로 다듬어 줘야만 하는 겁니다. 환경 역시 노령묘에 맞게 조성을 새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식과 물을 접근이 쉽게 가능한 곳으로 되도록 가깝게 놓아주시고요, 몸을 숙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그릇과 밥그릇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평소 점프를 하거나 착지를 하는 곳에는요,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작은 카펫들을 깔아 놓아주어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오르고 내리기 좋아하는 소파나 침대 혹은 캣타워는요, 무언가를 한번 밟고 오를 수 있도록 상자나 스텝 같은 계단을 설치해 주시고요, 오르고 내리기 더 쉽게 도와줍니다. 아니면
소파는요, 침대나 소파를 좌식으로 야트막한 걸로 바꿔서 함께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게 해줍니다. 평소 쉬고 자는 곳은요, 더 푹신하고 안락하게 꾸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 역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좋은 노령용 사료 외에도 영양제도 도움이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항염작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성분의 영양제를 급여해 주시고요, 항산화제 역시 노령묘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코코넛 오일도 굉장히 소량씩 급여하여 치매 진행을 늦춰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혹시라도 관절염이 확인이 된다면요, 반드시 관절염 소형 진통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관리에도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10살이 넘었다면요, 더욱더 철저히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역시요, 매 6개월마다 실시해서 고양이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늦지 않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오랜 기간 나와 충실히 함께했다는 인생의 훈장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그들의 노후를 돌봐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